철학 탐정 돈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멀고도 가까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한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삶의 무게를 타인에게 전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148억 년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역사와 팩트를 통해 그 무지와 오만을 깨뜨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의 시작은 대략 148억 년 전입니다. 그 찰나의 폭발로부터 무한한 시공간이 열렸고 그 안에서 수많은 별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태양계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선 우리 존재의 모태가 형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초기 지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은 마치 거대한 우주의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지구라는 작고 소중한 난자를 품고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자궁, 그것이 바로 초기 태양계의 본질이었습니다. 태양의 중력과 온기는 지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착의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탄생 직후부터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주를 떠돌던 수만 개의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고 또 충돌했습니다. 그 거대한 충돌의 에너지는 지구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심지어 화성 크기만 한 초거대 행성과 충돌하는 대사건을 겪으며 우리의 밤을 지켜주는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팩트를 발견합니다. 지구에 생명의 근원인 물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그 무수한 행성들의 충돌이었습니다. 파괴인 줄 알았던 충돌이 생명을 위한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 물 어딘가에서 최초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수십억 년의 인고를 거쳐 지금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148억 년의 우주적 사건들과 45억 년의 지구적 인내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왜 이 넓기 넓은 우주 속에서 하필 나라는 모습으로 발현된 것인가? 우리는 종종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풍족하지 못할까? 나는 왜 대기업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며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무지와 오만이 만들어낸 비극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 팩트를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박테리아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년의 험난한 생존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최종 진화의 단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의 역사에 우열은 없습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아 지금 이 순간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성형입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다고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생명의 경이로움을 모르는 인간의 오만입니다. 당신 또한 그 위대한 진화의 정점에 서 있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원망하기 전 당신이라는 생명이 시작되던 그 찰나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아버지의 몸을 떠나 어머니의 자궁을 향해 나아가던 그때 그 강렬한 움직임은 아버지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의지였습니까? 나팔관을 지나 자궁에 안착하기까지 그 수억 분의 1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누구의 강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의 우주적 의지, 이 세상에 발현되어 존재하겠다는 그 뜨겁고 강렬한 생존 의지가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부모는 당신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통로이자 걸음일 뿐입니다. 비록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로 선택한 그 근본적인 결정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힘을 다해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거대한 선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부속품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우주의 뿌리를 내린 독립된 주체이자 수십억 년 진화가 빚어낸 최고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서구의 많은 문화권에서 죽음은 생명의 끝, 즉 선형적인 시간의 종말을 의미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말 속에 담긴 철학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두고 죽었다는 말 대신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회전과 순환의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래 있던 곳, 즉 우리 모두의 고향인 우주의 품으로 다시 회귀함을 뜻합니다. 148억 년 전 우주의 폭발과 함께 흩어졌던 원소들이 모여 지구가 되고 그 지구가 품은 물과 흙이 모여 당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질소, 탄소, 철분은 사실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별의 먼지들입니다. 죽음이란 그 별의 먼지들이 다시 우주로 흩어져 다음 생명을 준비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거룩한 순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홍익 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삶과 죽음은 앞면과 뒷면처럼 연결된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잠시 소풍을 나왔다가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그리 두렵고 무엇이 그리 억울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며 에너지를 쏟기에는 우리가 우주에서 허락받은 소풍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인간들의 무지와 오만으로 당신을 흔들려 할 때 이 순환의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시기심과 분노 또한 결국 우주의 먼지로 돌아갈 찰나의 파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 명백한 팩트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강렬한 의지로 이 우주적 순환에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과학의 정점에 있는 양자역학의 세계를 통해 우리 존재를 다시 바라봅니다. 팩트의 세계에서 만물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물결입니다. 아주 미세한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관찰자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입자의 위치가 결정되듯 당신의 의지가 머무는 곳이 곧 당신의 우주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에 시달립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지만 양자역학적 우주에서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확률의 중첩 상태입니다. 왜라는 논리적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에 거창한 이유가 없듯 당신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숨을 쉬는 것 또한 우주의 거대한 흐름 그 자체입니다. 그냥이라는 말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위적인 원망과
비교를 내려놓고 우주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가장 고차원적인 철학적 태도입니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몸 안에는 148억 년 전 별의 폭발로부터 온 원자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우주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가두었던 원망의 벽을 허물고 당신의 강렬한 의지가 빚어낸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것도 스스로를 자책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우주는 이미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주의 맥박에 귀를 기울이며 이 평온한 순환의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철학탐정 돈자였습니다.